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여후, 측천무후, 서태후 3명을 일컬어 중국의 3대 악녀라고 하는데, 여후나 서태후가 본인들 보고 악녀라고 하면 본인들도 인정을 하겠지만 아마 측천무후는 조금 억울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천무후는 다른 2명과는 결이 조금 다른데 3대 악녀 중 순서상 2번째에 해당하는 중국 중세사의 악녀이며 비단 황후를 떠나 황제 자리까지 등극했던 측천무후, 그녀는 누구일까요? 측천무후의 시대적 배경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하면 떠오르는 단 한 명의 황제가 있다면 바로 중국 역사 통틀어 거의 모든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으나 고구려 원쟁에 실패하며 이미지 다 깎아버린 당태종 이세민이 제일 유명한 황제겠죠. 측천무후는 이 당태종 이세민의 후궁이었습니다. 성이 무씨여서 후궁 시절 측천무후의 별명이 무미랑이었다고 합니다. 미랑은 예쁜 외모를 가진 여성에게 붙이는 별명이라고 합니다. 측천무후를 다룬 중국 드라마가 있는데 드라마 제목이 무미랑 전기입니다. 비록 측천무후가 당태종 이세민의 후궁이었지만 두 사람이 나이차가 많이 났고 이세민이 병에 걸려 오늘 내일 할 때 측천무후가 병 간호를 하는데 그때 이세민의 아들 이치가 측천무후를 보고 반했다고 합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죽자 관례대로 후궁이었던 측천무후는 비구니가 되지만 그녀를 연모했던 당태종 이세민의 아들 이치, 공교롭게도 이 이치가 당나라 3대 황제 당고종으로 즉위해서 황제의 특권으로 측천무후를 비구니의 신분에서 해방, 자신의 후궁으로 드립니다.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 후궁으로 당고종이 측천무후를 후궁으로 드리도록 옆에서 설득한 사람은 다름 아닌 당고종의 황후였습니다. 당고종이 진짜로 좋아했던 후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후궁에 대한 질투심으로 당고종의 황후는 더 예쁜 여자를 후궁으로 데려오면 자기들끼리 경쟁하겠지 싶어서 당고종을 설득했던 거죠. 여기에 측천무후가 당고종의 아들까지 딱 낳아버린 겁니다. 당고종의 황후와 측천무후는 합심해서 그간 당고종의 총애를 받던 그 다른 후궁을 모함씌워 궁궐에서 퇴출시켜버리죠. 이 다음 대목에서 측천무후가 진짜 난년임을 알 수가 있는데, 측천무후가 당고종 사이에서 이 딸도 낳은 적이 있는데 황후가 측천무후의 딸을 암살해버린 겁니다. 라고 측천무후가 소문을 내고 다니며 황후를 모함한 겁니다. 여기에 속은 당고종은 황후마저 내쫓아버리고 측천무후를 새로운 황후로 삼습니다. 황후가 된 측천무후는 일전에 자기가 내쫓았던 그 후궁과 폐위된 황후의 팔다리를 잘라서 몸통만 술독에 담가버렸다는 잔혹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더불어 자신을 견제했던 공신들 중 장손모기와 저수량 등을 참수시킵니다. 측천무후가 황후가 되자 희생된 이 대신들은 대부분 당태종 이세민의 충신들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황제였던 당고종이 이 원로 대신들의 눈치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이걸 눈치챈 측천무후가 대신 나서서 원로 대신들을 제거해 주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마치 과거 여후가 한 고조 유방의 눈치 보던 한신, 팽월, 영포 등 제후왕들을 대신 제거해 준 것처럼 말이죠. 황후가 된 측천무후는 차기 황제를 잃을 태자를 자기 아들로 교체해버립니다. 그런데 새롭게 태자가 된 측천무후의 아들조차 측천무후의 과격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측천무후가 독살했다고 하지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측천무후의 둘째 아들이 다음 태자가 되었는데 이 아들은 사실 측천무후의 친아들이 아니라 이 당고종과 자기 언니가 바람을 피워 낳은 아이여서인지 역시 측천무후와 생각하는 바가 다르자 측천무후는 그 아들도 폐위시켜버리고 세 번째 아들을 태자로 교체해버립니다. 이맘때쯤 측천무후는 조정 내 숙청 작업을 단행해서 본인의 측근 세력들로 물갈이를 해버립니다. 바야흐로 측천무후의 세상이었고 당나라 정치는 사실상 측천무후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 됐습니다. 그러면 남편이자 당나라의 엄연한 황제 당고종은 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당고종도 점차 측천무후를 경계는 하지만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정사를 제대로 볼 수 없는 몸 상태였고 측천무후는 기회다 싶어 수렴청정을 선언하고 그때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나섰던 거죠. 이때 우리 한국이 얼떨결에 측천무후의 덕을 약간 본 일도 있었습니다. 측천무후가 막 권력을 다 장악했을 때가 이제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당나라와 나당 전쟁을 벌일 때였는데 한반도를 다 차지하려던 건 당고종의 욕심이었고 측천무후는 개인적으로 한반도에 가서 당나라 병력을 잃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차에 당나라군이 마지막에 자꾸 패배하자 전 병력 한반도에서 철수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683년
결국은 당 고종이 죽고 태자였던 측천무후의 셋째 아들이 당나라의 4대 황제 당 중종으로 즉위합니다. 그런데 당 중종도 어머니 측천무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건지 자기 아내, 그러니까 측천무후의 며느리가 되는 위황후의 위씨 세력을 강력하게 등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 중종이 황제의 자리를 장인어른께 넘길 수도 있겠다는 선 넘는 발언을 해버렸고 측천무후는 황제를 넷째 아들로 교체해버립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황제가 된 5대 황제가 당 예종인데 당연하게도 어머니 말에 절대 복종하는 허수아비 황제였고 측천무후는 반대파들에 대한 연이은 숙청 그리고 지방 반란들을 계속 진압해가며 690년 결국은 스스로 황제에 오르니 중국 역사상 최초의 그리고 유일의 여자 황제였답니다. 측천무후는 수도도 낙양으로 천도하고 나라 이름도 고칩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측천무후의 새로운 중국은 아주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대가 됩니다. 측천무후가 정치는 굉장히 잘했는데 우선 정치 깡패들을 키워서 부패한 정치인들과 불성실한 지방관들을 싹 다 잡아 제거합니다. 물론 독재 권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꼭 반대파가 아니어도 뇌물을 받거나 백성들로부터 가혹한 세금을 뜯어내는 부패한 관리에게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했습니다. 치안은 안정되나 이 정치 깡패들로 인해 이미지가 안 좋아지자 정치 깡패들조차 제거해버리며 이 적당한 쇼맨십도 구사해줍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정치 제도들이 측천무후에 의해서 체제를 잡아갑니다. 이전에는 이 당나라가 전쟁에 하도 시달려서 제도나 정책들이 중구난방인데다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는데 측천무후 때 다 자리를 잡은 거죠. 특히 과거 제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이후 한국과 일본 과거 제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측천무후는 외국인들을 적극 등용해서 인재 들이기만 하면 국적, 피부색, 출신지를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흑취상제와 고선지, 거란족의 이해고 등이 있죠. 꼭 인재 발탁이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의 당나라 방문을 오히려 더 장려하며 당나라가 문화적으로도 융성해지는 그 토대를 마련했죠. 나중에 당나라가 어마어마한 전성기와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여기에 힘을 보탠 정치인들이 전부 측천무가 발탁한 인재들이었죠. 심지어는 측천문자라고 이 한자를 조금 변용한 문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 외교 면에서는 조금 안습한 모습을 보입니다. 티베트, 거란족과 돌궐족이 계속 반란을 일으켰고 우리한테는 뭐 좋은 일이지만 그 틈을 타서 발해가 건국해 중국 입장에서는 애써 고구려를 멸망시켜놓고 그 땅을 먹지도 못했죠. 측천무후는 한 15년 정도 황제로 있었는데 그녀도 점차 나이가 들어가니까 후계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측천무후는 후계를 이 자기 집안 사람에게 물려주어 무씨가 계속 황실을 이어나가야 할지 아니면 다시 이씨 당나라 황실로 넘겨주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보통 독재자들은 당연히 자기 집안에게 양의하겠지만 측천무후는 과거 자기가 폐위시켰던 자기 아들 당 중종을 다시 황제로 임명하고 본인은 정치선에서 물러납니다. 당나라가 다시 부활했던 거죠. 나이가 들어 마음이 약해졌던 걸까요? 측천무후는 황제에서 물러난 뒤로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의 신원을 복원해주면서 702년 82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측천무후는 할 것 다 하고 죽지만 그녀의 막내딸 이 태평공주라고 있었는데 이 태평공주가 어머니와 또 판박이라서 어머니처럼 황제가 되진 않았지만 이 당나라 조정을 장악한 적도 있었을 만큼 측천무후 사후로도 그녀의 흔적들은 계속 당나라 조정과 황실에 남아 영향을 줍니다. 측천무후는 중국의 3대 악녀 중 가장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사람입니다. 도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판하면 측천무후도 뭐 할 말 없겠지만 당나라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후 중국사에서도 윤리와 도덕이 중요했던 시대에는 측천무후를 한없이 깎아내리지만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던 시대에는 측천무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했죠. 측천무후가 뭐 전성기 때는 뭐 남자 3,000명인지 뭐 5,000명인지 뭐 이렇게 방탕하게 놀았다고 하는데 이는 좀 과장된 것으로 보이고 권력자가 어느 정도 호색하는 건 늘 있는 일이잖아요.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면서까지 놀았던 것도 아니니까요. 참고로 중국에 가면 룽먼 석굴사원이라고 있는데 이 석굴사원에 있는 제일 큰 불상의 얼굴이 측천무후 얼굴을 모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악녀를 도덕적으로나 능력으로도 모두 못 봐줄 꼴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당나라에서 악녀를 한 명을 꼽아야 한다면 저라면 측천무후 대신 양귀비로 대체를 하고 싶습니다. 언제고 양귀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